네,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 통해서 글로벌 시장도 익히고 오늘 우리 시장 투자 힌트도 얻는 시간이죠. 늘 핫하고 이슈몰이하는 미국장 종목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권중국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영업팀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내일 준비하실 텐데도 댄디한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종목 소개에 앞서서 잠시 그 워렌 버핏의 제1분기 포트폴리오 특징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따끈따끈하게 나온 13F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13F라고 하면 미국 증시에서 1억 달러 이상 자산 운용하고 있는 기관 투자 운용사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양식인데요. 자, 기관의 주식 ETF 보유 현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F 공시통에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포트폴리오 들여다봤는데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 보유한 개별 종목 수 총 4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편입한 종목은 전체 포트에서 46% 차지하는 애플입니다. 자, 애플 뒤이어서 석유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은행주 가운데는요, 캐피탈원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눈에 띄고요. 휴레패커드도 추가 매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 포지션을 크게 줄인 종목 보겠습니다. 쉐브론, 그리고 전체 지분을 편출한 종목으로는 매도한 종목으로는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RH가 있고요. TSMC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포트 비중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주임님 지금 보신 포트 조정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몇 가지 포인트들이 네.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크게 좀 매수를 늘렸었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애플에 대한 강한 신뢰, 강한 경쟁력을 또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미국인들이 이제 차를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아이폰을 차라리 더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애플에 대한 굉장한 좀 강한 신뢰를 좀 보여주셨던 이번 게 주총에서 그쵸, 워렌 버핏 옹께서 맞아요. 얘기하신 띄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는 조금 별개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정통적인 가치주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비중을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좀 지방은행들은 또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비중 축소를 했던 점들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TSMC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의 이 투자 철칙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사실 매수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는데, TSMC는 사실 이제 매수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비중 축소를 통해서 이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전량 매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TSMC 같은 경우에 또 워렌 버핏이 가장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번에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이런 불거지는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이유로 해서 TSMC는 전량 매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손절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TSMC는 또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이 이번 그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좀 눈에 띄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핫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미국의 리벤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리벤트. 네.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리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재를 채굴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리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가 되는 그 원자재가 이제 리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앨범화를 그때 우리 주임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글로벌 리튬 관련해서는 점유율이 1위가 앨범화이고, 그러면 리벤트는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리벤트가 한 5위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앨범화이랑 거의 사업 내용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리튬 중에서도 이제 탄산 리튬, 또 수산화 리튬, 또 어떤 리튬이냐, 그리고 어느 곳에서 채굴을 하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그 앨범을 확실히 시장 점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리벤트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 1위는 앨범을이지만 어떻게 보면
리벤트는 좀 더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리튬 기업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차별 포인트들 같이 비교하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리벤트의 사업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실까요? 일단 실적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한 2.5억 달러 정도 발표가 됐었고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0% 이상 좀 올라오는 그런 매출 발표를 했었고 영업이익도 147억이니까 200% 이상 좀 올라오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알바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LFP 배터리에 주로 좀 들어가는 리튬을 최고라고 생산하고 있는데 네네. 리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다루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비중이 좀 큰데 그 수산화 리튬 쪽의 판매 가격 ASP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네. 판매량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이번 분기에서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이 리벤트의 주가가 그 거의 뭐 3개월 동안에는 거의 20% 수준, 그 전까지 비교를 해보면 거의 40% 가까이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주된 요인이 이제 아무래도 리튬 가격에 네. 대한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중국 쪽의 경기 둔화, 봉쇄,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사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차례 어느 정도 수요 감소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파로 이제 리벤트의 주가도 좀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 발표 이후에는 확실히 조금 추세적으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리튬이어도 리튬 채굴 또 가공을 하는 기업이지만 수산화 리튬이 주력 네. 이제 품목이다 보니까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 네. 그리고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정치 이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좀 거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무래도 리튬 기업 리벤트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서도 나왔다시피 ESS 부분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았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확실히 좀 정책적으로 여전히 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 제가 이제 이 리벤트가 이 북미의 그 리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북미 쪽에서 이제 확실히 좀 친환경 쪽으로 밀어주는 정책이 IRA. 이 IRA와 관련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리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한 좀 정책적으로는 지원을 통해서 수혜를 주겠다, 네.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리튬을 결국 이 원자재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미국에서 생산하고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리벤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도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광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 네. 대한 염호에서도 지금 현재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그 정책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리벤트라고 좀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재고 저장이나 혹은 이제 뭐 캐파 증설 같은 부분들, 수산화 리튬도 주력이라고 하지만 뭐 탄산 리튬 역시도 캐파가 증설이 또 이번 실적에서도 개성치 가이던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리벤트의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A 법안이 실제 적용은 한 3년 유예가 그렇죠.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 뭐 좋다가 만 격이 그렇죠, 될 수도 사실. 좀 있겠네요. 당장의 주가에는 사실 이제 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결국에는 이 IRA를 통해서 미국의 스탠스라고 하잖아요. 네. 방향성이 사실 이제 그게 달라졌다라고 그러니까. 보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리튬 혹은 그 최종, 그러니까 전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 좀 유명 클라이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같이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 이제 BMW와의 프로젝트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ESS 이 에너지 처리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이 리벤트 리튬의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제 수요가 이제 완전히 좀 추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리튬 가격 추세로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거의 이제 작년 하반기 대비했을 때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었는데 네. 근래 들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리튬 현물 가격이 좀 반등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리튬 가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 리튬 가격의 지금 수요와 공급 단에서 메이저한 요소들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최근에 하락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감소가 아무래도 리튬 가격에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나 계속 말씀드린 ESS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방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시장가를 실시간으로 조금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채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보다 한 번 더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기를 적절하게 네.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좀 괴리감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가격이 또 형성되어 있는 원자재는 또 아니고 이제 저희가 현물 가격을 통해서만 이제 스타트로는, 네. 트래킹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실제 전방 산업의 수요와 네. 그다음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리벤트의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들의 그 의견을 살펴보면요. 총 13명 중에 이제 7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6명이 홀딩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고 제시된 목표가가 45달러 정도였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가격이 22달러에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30달러 정도, 29.83달러 정도가 이제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여전히 조금 있는 그런 가격이 목표가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월가 목표 주가가 29달러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벤트에 대한 종목 이야기 소상하게 해주신 권진국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